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리 은하는 어떤 모습인가요? 무수한 별로 이루어진 납작한 팬케이크 같은 모습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전문가 역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은하에서 볼 수 있는 기묘한 현상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동시에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모자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은하를 조사하는 것보다 멀리 있는 은하를 조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는 집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옆집을 전부 볼 순 있어도 내 집이라면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전문가가 아직도 우리 은하의 크기나 별의 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등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은하계의 형태를 보려면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하는 등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 다른 은하와의 비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의 규칙적인 기하학 모양을 한 멋진 팔과 매우 평평한 원반을 보고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 우리 은하도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이미 이런 유추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은 옆에서 보면 꺾인 모자 같은 모양으로 한쪽이 약간 위로 젖혀 있고 반대쪽은 아래로 접혀 있습니다. 마치 거인이 지나가다 은하계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면서 가지고 놀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은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실에는 은하 사이즈의 거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문가는 그보다 좀 지루하지만 다른 가설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런 가설 중에는 전원을 만족시키고 완벽하게 앞뒤가 맞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부턴 그런 각각의 설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암흑물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둘은 천문학색에서 만능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상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발생한 경우 대개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가 갖는 미지의 특성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이는 은하계의 왜곡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는 물질의 총 질량의 대부분이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암흑물질은 은하 헤일로에 집중되어 있고요. 실제 은하 형성의 원인이 된 것은 일반적인 물질이 모인 암흑물질 중력에 의한 것으로 이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별이 모여 구조를 만들기는커녕 기껏해야 서로 비슷한 간격을 유지한 별들로 이루어진 바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합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은 거대한 헤일로에 둘러싸여 있으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계란 노른자처럼 암흑물질로 된 구체에 쌓여 있습니다. 이 헤일로의 질량은 은하의 별들과 행성, 가스를 모두 더한 질량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를 넘어 수십만 광년 혹은 수백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만일 헤일로가 예쁜 구형을 띠고 있었다면 은하계도 평평하고 규칙적인 원반 형태를 하고 있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헤일로에 혼란이나 뒤틀림, 왜곡이 있었다면 우리 은하의 원반에도 그에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우주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조심. 물론 암흑물질설은 상당히 이치에 맞긴 하지만 솔직히 이건 마땅한 안이 없는 경우에 의존하는 일종의 짜맞추기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를 대체하는 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많은 영상 속에서 저희는 은하간 공간이 실제로는 매우 활발한 장소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은하간 공간에는 가스나 암흑물질 외에도 고양 은하에게 내쳐진 고립성이나 행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큰 은하의 주위를 도는 독특한 미니 은하 소형 성단도 볼 수 있습니다.
은하는 종종 충돌하여 하나로 합체하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를 스쳐 지나가고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를 크게 뒤틀 정도의 중력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혹시 은하계에도 과거와 같은 대변동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전문가는 충돌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천체를 발견하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는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 줄여서 세그 DG라고 하는데요. 1994년에 발견된 이 은하는 독특한 궤도 등 눈에 띄는 특징들 덕분에 금세 천문학자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는 수억 년에 한 번 바늘이 헝겊을 꿰뚫듯이 우리 은하의 원반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에서 2억 년 전의 일이에요. 이 은하는 원반을 통과할 때마다 점차 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세그 DG에는 현 시점에서 4개의 구상성단밖에 남지 않은 것인데요. 이 은하의 지름은 1만 광년 이하이며 다음에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면 어쩌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이전의 세그 DG는 이렇게 작은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만약 이 은하가 몇 배 정도 컸다면 우리 은하와 처음으로 접근했을 때 그곳에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큰 질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합니다. 그 파도가 우리 은하의 팔이 된 것이죠. 어쩌면 원반 가장자리가 일그러져 있는 것도 이러한 파도가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재계측과 새로운 수수께끼. 우리 은하의 원반을 일그러뜨린 원인에 대해 규명하려는 전문가가 있는 한편 이 기묘한 혹을 조사해서 납득이 가는 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세계에선 흔하지만 답이 아니라 새로운 수수께끼가 또다시 던져졌습니다. 그런 수수께끼 중 하나로 이 혹 자체가 은하계 은하에게 주위를 도는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행해진 측정에서 혹이 은하액을 일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억에서 7억 년이었는데요. 보통 은하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도 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암흑물질의 존재가 부상한 것이죠. 그런데 혹 자체의 궤도는 태양 등의 궤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은하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태양의 경우 1은하년은 불과 2억 5천만 년입니다. 이후 더욱 정밀한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이전의 측정치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 혹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천천히 수십억 년을 들여 회전하고 있거나 혹은 거의 정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별이 이 부근에 오면 마치 롤러코스터 같이 은하면의 위쪽으로 날아오른 뒤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단 하나. 이 영역에서는 항상 정지한 채 작용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이 항성의 궤도를 일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은하 규모의 제트코스터에 은하계에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성간가스와 그 압력이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설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암흑 물질이나 타원 은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 은하가 이렇게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도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적은 근거를 바탕으로 관측 결과에 모순되지 않는 가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데이터나 가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한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